안녕하세요, 벤프락입니다. 뿌하. 오늘은 79건 탔고요. 33만 1,000원은 이제 팀프모 17,000원이 포함된 거고, 자사 천프모 6만 8,000원을 더하면 3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첫콜 완료 시간은 10시 41분, 막콜 완료 시간은 1시 3분. 한 13시간 정도 탄 것 같아요. 밥 먹은 시간 빼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배민은 왜 쿠팡에게 역전당했는가. 형님들도 그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서울에서 이제 쿠팡이츠 카드 결제 대금이 배민을 역전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말들도 들어보면 쿠팡이츠가 많이 늘어났고 어쩔 땐 쿠팡이츠가 훨씬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배민은, 그러니까 제 개인, 이건 완전 순수 제 생각이고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배민과 쿠팡을 가른 결정적인 그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 만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민은 사실상 기사의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기사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쿠팡은 들어주지는 않지만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고객들한테 좀 더 배달을 빨리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반영을 해서 바꿔줬어요. 조대가 없어진 것도 고객한테 빨리 갖다 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조대가 길어지면 배차 취소를 해버리잖아요. 기사들이 가서 취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콜이 바로 다음 기사가 오는 게 아니라 한갈 때는 바로 오지. 근데 바쁠 때는 이 콜이 엄청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반경에 있는 조리 완료된 콜이 막 쌓여있기 때문에 누가 빼버리면 얘는 이제 묵은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 쿠팡은 계속 동선과 배차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지금 월등히 좋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고객 만족도를 위한 쿠팡의 노력이었습니다. 기사를 위해서 해준 건 아니에요. 그 접점 때문에 기사가 좀 더 편해진 건 맞지만 모든 건 다 고객 만족도입니다. 근데 배민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교대 없애는 것도 사실상 얘네가 맨날 그거 연구하는 애들인데 그거 못 없앨까? 그 똑똑한 애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 자기네들이 1등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네가 불과 한 작년만 해도 배민의 점유율이 60%가 넘었을 거예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유가 비마트하고 그 가게배달이라고 하죠. 가게배달도 사실상 배민에 속하기 때문에 점유율 측면에서는 쿠팡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판세가 뒤집혔죠. 그 결정적인 차이는 고객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입니다. 쿠팡이츠는 사실상 그냥 저희가 쿠팡 택배라고 할게요. 그 쿠팡 택배 고객센터가 고객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엄청 저자세예요. 뭐 묻다예요, 묻다 환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벽 돌러서 환불하고 막 이런 사태가 여러 번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었다는 기사가 또 나왔고, 그런 과정에서 쿠팡이츠도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고객들에게 엄청 헌신적입니다. 그러한 연구와 노력으로 지금의 쿠팡이츠가 이런 배차와 동선 그리고 갖가지 그 제도를 만들면서 고객에 대한 배달을 엄청 빠르게 했어요. 배민과 쿠팡을 같은 가게에서 시키면 쿠팡은 한 35분이면 오지만 배민은 한 50분 전으로 옵니다. 이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배민은 너무 기고만장했었어요. 기사들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배차 동선 좀 좋게 해달라, 뭐 조리전 좀 없애달라,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죠. 지금도 개판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영등포 3가 보냈다가 양평 4가 막 이런 데 보내버립니다. 진짜로 보내요. 미친놈들이지. 그걸 말이 돼? 양평 6가에서 픽업해서 3가 갔다가 양평 4가를 보낸다니까? 그러면 영등포 한 바퀴를 거의 다 도는 거예요. 콜 2개로. 이런 동선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따로따로 보내면 두 고객 다 만족할 수 있는데, 이거를 찍고 가라고 하니까 이 양평 4가에 사는 고객은 개피 보는 거죠. 개피. 아, 씨발, 그 1,000원이 뭐길래 내가 괜히 아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배차나 원활하게 돼?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모든 게 고객을 얼마나 생각을 했는가, 거기서 갈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민 잘 나갈 때 자기네들 막 그 신입사원들 막 패키지 만들어 갖고 언론 홍보하고 그랬어요. 막 재밌는 거 있잖아요. 막 티셔츠에 막 한글 쓰고 막 이상한 그 사무용품에다가 자기네들 뭐 이상한 멘트 써놓고 막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거 언론 보도하고 있었어. 지네 잘 나갈 때. 근데 쿠팡은 그런 뭐 쿠팡이 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자기네들끼리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대외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칼을 가는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사태로 이어졌죠. 그리고 이 격차는 벌어질 거예요. 벌어질 수밖에 없어. 당장 저희 집도 원래는 배민으로 시켰었는데 쿠팡 한번 시켜본 이후로는 배민을 아예 키지는 않습니다. 쿠폰 줘도 안 써요. 뭐로 그거 3-4천 원 아끼겠다고 2-30분을 버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배민은 이제 점점 뒤로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배민도 승부수를 띄워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가게 배달 거를 흡수하기 위해서 가게 배달을 주문하려면 클릭을 몇 번 더 해야 돼. 찾아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고객들을 단건 배달이나 알뜰 배달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배달 품질이 떨어지니까 고객은 당연히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뭐하러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쿠팡이 또 하나의 그 정책을 바꿔버렸죠. 완료율로, 너네 이제 완료율로 리워드 줄게. 그러면서 배차 수락 전에 그거를 지정된 콜이라고 인지를 하게끔 해서 거절을 해도 완료율이 떨어지게끔 연동을 시켰어요. 이거 다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사들을 쫄려는 이유는 어쨌든 자기네들의 고객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빠른 배달을 하기 위해서. 근데 배민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걔네들이 배달을 빨리 하기 위해서 뭐래요? 단가를 올려주기를 해, 기사 확보를 하기를 해. 쿠팡은 이미 기사 확보에 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거 보면 차이가 나요. 둘 다 똑똑한 애들을 모아놨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 실력 차이가 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어떻게 1등 기업이 1등 자리를 이렇게 금방 뺏기지? 왜냐면 이게 진짜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배달하면 배민, 이런 이미지 하나를 구축하는데 100조가 될 수도 있고 1000조가 될 수도 있어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민은 진짜 운 좋게 선두 그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이미지를 되게 쉽게 구축을 했어. 근데 이거를 깨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릴 때 신발은 나이키지 하면 나이키부터 한단 말이야. 그죠? 이런 이미지를 갖추는 게 우리가 소화제는 가스알명수, 이 이미지를 깨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한번 박힌 이미지는, 그래서 기업들이 마케팅에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때려 넣는 거예요. 그것만 구축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승승장구거든. 1등을 뺏길 수가 없어, 그 이미지 하나 때문에. 근데 배민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멍청하게 몇 년 해먹지도 못했는데 벌써 1등 자리를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가면 그것마저도 곧 뺏길 거예요. 그 당연한 수순이고. 배민이 쇄신하지 않는 이상 흐름은 바꿀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희한테는 좋은 건 없어요. 쿠팡의 독주가 시작되면 진짜 지옥이 될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배달을 떠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택배한테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쿠팡 택배한테 하는 거 보면 그 수순을 밟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오늘은 배달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배달 유튜버인데 배달을 하지 않아. 근데 저는 사실 다른 배달 유튜버 영상을 보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봐버리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제 컨텐츠를 만들 확률이 높아요. 그 왜 예전에 그 부활의 최태원 형님이, 그 최태원 형님 맞죠? 리더.
그 형님이 자기는 다른 가수들의 음악을 듣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게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표절처럼 나온대.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다른 가수의 음악을 아예 듣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른 유튜버가 하는 걸 보면 그 유튜버가 뭔가를 잘못 말했거나 뭐 컨텐츠가 좀 겹치는데 이걸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하면 제가 그거를 결국은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컨텐츠가 비슷해질 확률이 높고 주제가 같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배달 유튜버 거를 보질 않습니다. 근데 요즘 그냥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배달 유튜버인데 배달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배달을 하지 않는 유튜버는 배달 얘기를 사실상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뭐 요즘은 배차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조대가 이런 식으로 짜여지는 것 같고 피크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논피크에는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게 좀 감이 있거든요. 근데 배달을 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영상을 그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배민의 배달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지금 배민 쿠팡 이츠 플러스를 탄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배민이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몰라. 이 기사로서, 내가 기사로서 콜을 탈 때 어떤 식으로 타야 되는지 아예 모릅니다. 감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배달 얘기를 한다? 저는 그건 사실상 그냥 너무 수박 겉핥기 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몰라. 이렇게 한 플랫폼만 타면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부적인 상황을 속속들이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달을 좀 제 거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좀 귀를 기울이시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토요일입니다. 내일 또 열심히 배달합시다. 고맙습니다. 뿌빠.